당신이 매일 마시는 차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웰빙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당신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차들이 있는데 아마 당신은 이를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자연에서 나온 모든 것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신체에 해로운 차들이 무엇인지 공개하겠습니다. 혈압을 높이고 신장을 손상시키며 심지어 간과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는 피해야 하는 차들도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차가 이 목록에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전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어떤 차를 마시고 계신가요? 혹시 그것이 위험한 목록에 있을까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어떤 차들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혈압을 높이고 있을까요? 자연적인 것이라도 일부 차들은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초차부터 시작해 볼까요? 들어보셨나요? 이 차는 감초 뿌리로 만든 차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소화를 돕고 목 자극을 완화하며 염증을 줄이고 피로를 해소하는 데 사용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초를 과다 섭취하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초에는 글리시리진산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 나트륨 저류를 유발하고 칼륨을 감소시켜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조언은 명확합니다. 감초를 피하거나 매우 적은 양만 섭취하세요. 감초는 또한 500mg부터 체내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특히 장기간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감초 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은 심부전, 심장 문제, 폐의 수분 축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작용이 있으므로 감초는 반드시 의사, 한방치료사 또는 약용식물 사용에 익숙한 다른 의료 전문가의 지도해 사용해야 합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이 있거나 혈중 칼륨 수치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금기됩니다. 또한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도 감초를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초는 일부 약물, 특히 고혈압약, 항응고제, 이뇨제, 피임약, 소염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차는 홍차입니다. 맞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유명한 바로 그 홍차입니다.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높은 카페인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잔당 약 70mg으로 커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물질에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 특히 많은 양을 섭취하면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홍차는 12세 미만의 영유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들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피해야 하며 의사의 지도에서만 섭취가 권장됩니다. 고혈압 환자들은 홍차를 조심해야 합니다. 카페인으로 인해 약간의 혈압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철분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홍차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타닌과 같은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요 식사 후 최소 1시간 후에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차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히비스커스 꽃은 좋은 향과 함께 건강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차이며 혈압 조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잔까지 마시면 일부 고혈압 약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히비스커스 차를 일상에 추가하고 홍차와 감초차 섭취를 줄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부 차가 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특히 이미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모든 차가 무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신장 건강에 관해서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다이어트와 이뇨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체중 감량과 수분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이 있더라도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용은 탈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체내 칼륨의 과도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륨은 신장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신장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여 급성 손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정 허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부 허브들도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기, 민들레, 엘더베리와 같은 전통적으로 약용으로 사용되는 허브들은 특히 이미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기는 항염증과 항산화 특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면역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에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고용량으로 또는 장기간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어 독소 제거를 어렵게 하고 신장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민들레는 천연 이뇨제와 디톡스 효과로 인기가 있지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사용하면 이뇨 효과로 인해 신장이 초과 근무를 하여 수분과 칼륨과 같은 필수 영양소를 지속적으로 배설하게 되어 신장 건강에 더욱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엘더베리는 항바이러스 및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량으로 섭취할 경우, 특히 잎이나 씨앗과 같은 먹을 수 없는 부분을 섭취할 경우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사용은 신장에 영향을 미치고 민감한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차는 센나차입니다. 변비 해소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장기간 사용 시 신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센나는 강력하게 작용하여 장 운동을 가속화하고 체내에서 많은 양의 수분을 배출하도록 합니다. 이는 탈수와 칼륨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신장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센나차와 같은 설사제의 지속적인 사용은 신장에 부담을 주어 효율적으로 폐기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적당량을 섭취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뇨 특성이 풍부한 식물인 쇠뜨기가 있습니다. 수분 배출과 체내 디톡스를 돕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 시 쇠뜨기는 신장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모든 이 점에도 불구하고 이 허브의 과다 섭취는 특히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른 식물이나 보충제와 마찬가지로 비결은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차든 정기적으로 섭취하기 전에는 항상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신장 문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차가 간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때로는 가장 흔한 차조차도 과다 섭취하거나 장기간 섭취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16세기의 의사 파라셀수스가 말했듯이 독과 약의 차이는 용량에 있다. 즉, 차와 같은 가장 자연적인 약조차도 균형 있게 섭취하지 않으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화를 돕는 것으로 잘 알려진 카르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통 완화와 간 건강 개선을 위해 사용하지만 과다 섭취는 간에 독성이 될 수 있으며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쇠뜨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이 허브의 이뇨 효과를 알고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간에 영향을 미쳐 기능을 변화시키고 심각한 경우 강경화와 같은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국적인 식물로 말하자면 카바카바가 있는데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심각한 급성 간염을 일으켜 일부 사람들은 간 이식이 필요했고 안타깝게도 장기 사용과 관련된 사망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력한 설사제로 알려진 캐스카라 사그라데에 대해 들어보셨다면 잘못 사용할 경우 담즙정체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는 간 기능을 손상시키고 간 부종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질병입니다. 또한 블랙코오시, 페니로얄, 루타, 크로탈라리아, 컴프리와 같은 다른 허브들도 매우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들은 특히 부주의하게 또는 의사의 지도 없이 섭취할 경우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녹차입니다. 네,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양을 과다 섭취하거나 농축된 녹차 보충제를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높은 농도의 화합물이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균형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차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간에 아주 좋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크시슬 차는 진정한 간 보호제입니다. 간 세포 재생을 돕고 독소로부터 장기를 보호합니다. 또한 한겸증과 항산화 특성으로 유명한 강황차도 간 건강 유지에 매우 좋습니다. 히비스커스 차도 독소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항산화 특성이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큰 교훈은 적절한 양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운 차이든 아니든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양을 아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가장 자연적인 차라도 과다 섭취하면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간 문제가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상호작용이나 합병증의 위험이 없도록 새로운 차를 마시기 전에 항상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차는 우리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점들이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세이지차가 그 예입니다. 유익한 특성으로 많이 사용되는 식물이지만 과다 섭취하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이지의 활성 화합물이 신경 기능을 변화시켜 정신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용량에서는 환각의 위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허브를 섭취할 때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서 다루어야 할 또 다른 차는 아야와스카입니다. 영적, 의식적 맥락에서 사용되며 상당한 정신작용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고 변화를 주는 경험을 보고하지만 아야와스카 섭취는 위험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와 같은 정신병적 장애의 소인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야와스카는 잠재되어 있던 정신질환의 발현을 가속화하고 증상을 악화시켜 상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특히 감독되지 않은 환경에서 사용될 때 이 물질의 효과에 대한 완전한 과학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정신병적 장애에 대한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아야와스카는 이러한 위험을 증폭시켜 더 강렬하고 빠르게 이러한 장애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하는 것이 항상 더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뇌를 보호하고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생강차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원인 중 하나인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는데 탁월합니다. 녹차도 뇌 건강에 큰 동맹자입니다. 뇌 기능을 개선하고 인지 능력 저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카테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당량으로 섭취하는 카모마일 차는 진정 효과로 알려져 있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에 필수적인 좋은 수면의 질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로즈마리차도 주목할 만합니다.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및 한겸증 화합물이 있으며 기억력과 집중력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계피차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항산화 및 한겸증 특성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뇌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적절한 양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는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차조차도 사실은 엄마와 아기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일부 차들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가 안전하고 어떤 차는 절대 피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진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캐모마일 차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자주 마시면 위험할 수 있는데 태아 동맥관을 조기에 수축시켜 아기의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산부가 피해야 할 차 목록에 있는 것이 페퍼민트 차입니다. 인기가 많고 무해해 보이지만 페퍼민트는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출산 후 모유 생산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는 임신 중에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네차도 피해야 하는 차입니다. 이 차는 변비 완화 효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 효과가 예상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세네차는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 유산의 위험을 높이므로 임신 중에는 적합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계피차도 맛있지만 특히 임신 초기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자궁 수축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 차는 절대 피해야 할 차입니다. 히비스커스 차 역시 위험할 수 있는 차로 호르몬 수치를 변화시켜 유산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임산부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소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볼도차도 임신 중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차는 유산 위험뿐만 아니라 태아 기형 위험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그라스 차도 피해야 할 차 목록에 포함됩니다. 상쾌하고 진정 효과가 있지만 유산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임신 중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즈마리 차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월경을 촉진할 수 있어 임신 초기에는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코차 역시 임산부에게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 차는 출혈 위험을 증가시켜 임산부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임신 중에 어떤 차를 마실 수 있을까라고 궁금하실 겁니다. 다행히도 안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딸기, 레몬, 파인애플과 같은 과일 차는 좋은 선택입니다. 이 차들은 수분을 유지하고 엄마와 아기의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생강차도 소량 섭취하면 임신 초기의 입덧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임신 중에 새로운 차를 식단에 추가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엄마와 아기의 건강이 최우선이며 적절한 관리가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차가 종종 자연적이고 건강에 이로운 선택으로 여겨지지만 모든 차가 그렇게 무해한 것은 아니며 일부는 실제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특정 차는 아기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차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으려면 균형과 정보가 중요합니다. 적당한 섭취가 필수이며 어떤 차가 안전하고 어떤 차를 피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임신 중일 경우 새로운 차를 일상에 포함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를 통해 진정한 웰빙을 얻을 수 있으며 불쾌한 놀라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신중한 관리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유용한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